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오늘 예정됐던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비공개 회의를 이어가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고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허준 변호사 나오셨어요? 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들렸는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에 2달간 신권 배당 중지.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신규 사건을 이 재판부에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법원 예규에 따라서 집중 심리가 필요하고 적시에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예규에 근거해서 신권 배당을 중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적시에 송달을 받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가 나중에 사선 변호인을 선임을 하게 되면 국선이 취소가 되면서 사선 변호인이 다시 한번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필요로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다소간 지연되는 그런 정황이 있습니다. 그게 뭐 이재명 대표의 고의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지연 정황을 보고 모든 재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의 항소심이 3개월 안에 판단이 나야 된다는 이 강행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재판부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함 대변인, 지금 1월 13일부로 신권 배당이 금지된 보통 항소심 한 재판부가 몇 개의 사건을 심리를 합니까? 보통. 항소심 재판부가 저도 정확하게 이제 법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상당히 많은 사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신권 배당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기존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심리를 하지만 지금 이제 추가되는 건 없다 이거죠? 2달 동안 이제 추가되는 건 없다 보니까 이제 여기 재판부도 당연히 집중 심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헌법재판소에서 일주일에 2번씩 지금 집중 심리를 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이게 633 원칙은 강행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6개월, 3개월인데 이제까지 선거법 재판 그렇게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의 목소리가 많자. 이번에 재판부는 그래도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 건만 심리를 하겠다라고 보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도 더 이상 뭐 다른 재판 때문에 이 재판을 못 받겠다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사유 때문에 뭐 선거 때문에 재판을 좀 연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재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11월 15일입니다. 이 633 원칙에 따르면 2월 15일 날 항소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벌써 지금 1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2월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월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긴 어렵겠지만 이렇게 신권 배당을 중지하면 한 3월? 뭐 늦어도 4월 안에는 항소심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까? 일단 집중 승리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사건을 더 이상 배당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걸 보면 재판부도 어느 정도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기일이 1월 23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한 2달 정도 동안 신권을 배당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재판부로서는 아마도 한 3월 정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2달 정도까지는 사실상 심리 대부분을 맞춰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재판이라는 것이 또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부도 당연히 언제 사건에 선고를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2달 정도는 신권을 배당받지 않겠다라는 것은 2달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도 굉장한 집중 심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 속도는 상대적으로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될지 아마 여야를 각각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은 굉장히 그게 관심사일 겁니다. 항소심 전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 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명 팔팔하게 살아서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 예, 전 참 궁금한 게요, 허준 변호사님. 어쨌든 지금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의원직도 날아가게 되고요. 5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되고요. 대선 당연히 못 나가고요. 민주당이 보전받았던 434억 원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1심 결과가 그대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민주당이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그게 2심에서 벌금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 또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 이런 게 있느냐 이거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데 물론 그건 재판부가 다퉈봐야 하겠습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 동종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벌금형으로 2종의 형이 선고가 된다라고 하면 그 합당한 명분이나 이유가 있어야 되는 사건인데 그걸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 사건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검찰이 이 사건에서 1심에서 양형 기준상 가중 사유의 최고형인 징역 2년형을 구형을 했는데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가 나왔고 이번에 항소를 할 때도 양형이 부당하다. 그러니까 형량이 적게 선고됐다. 이건 실형이 선고돼야 되는 사안이다라는 이유를 주장하면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벌금형으로 바뀐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벌금형을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항소심에서 이 형량을 줄이기보다는 무죄로 굉장히 강하게 그렇군요. 다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사안입니다. 절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아마 1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으니까 아마 비슷한 전략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김 교수님. 예. 지금 어쨌든 여러 차기 대선이 열릴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열린다는 가정하에 현재의 지지율 탑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31. 물론 없다 모른 무응답이 31이긴 합니다만요. 다른 여당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요. 하지만 또 반대로 절대 찍고 싶지 않은 후보가 또 이재명 대표라는 그런 여론조사도 결과도 있습니다. 40이나 되니까요. 자, 다음 거요.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어떤 탄핵 국면, 한덕수 탄핵,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야당에서 이어지고 있는 일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그 실책들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40.8, 민주당은 42.2,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는, 그러니까 결국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만 보면 결국 많은 그 유권자들,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지금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지금 항소심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하게 된다는 것도 이재명 대표가 당면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과연 조기 대선이 된다고 할 경우에도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봐야 되는 거고요. 그것도 뭐 그 이재명 대표 사실은 당면한 가장 큰 리스크겠죠.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라도 이미 민심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찬성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또 헌재에서 탄핵에 대한 결론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똑같은 민심이 이재명 대표 당신도 아니야라고 하는 이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엄 사태 이후에 한쪽으로 민심이 쏠려가는 것처럼 민주당으로 가는 것 같지만 이재명 대표는 40% 이상을 뚫기 힘든 그 지지율의 천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부정적 인식이 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헌재는 헌재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또 검찰은 검찰대로 자신들이 할 일을 하면서 여야 정당이 이제 윤석열이 있는 국민의힘과 또 윤석열이 없는 국민의힘 그리고 이재명이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이 없는 민주당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만약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한다면 서로 간에 그 국민들 지지를 얻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보면 우리 당으로서도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